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투자 타이밍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상은 주가락이다. 항상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부양을 위해 하고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할 때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회복되면 주가가 오르는 게 맞을 텐데 왜 주가들은 힘을 못 쓸까요?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투자 분석가인 우라가미 구니오는 1990년에 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에서 주식시장도 사계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라가미는 니코 증권사에서 오랜 시간 일하다가 일본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협회장도 같이 역임한 사람입니다. 또한 일본 금융신문 선정 애널리스트 인기 투표에서 오랜 시간 베스트 5에 선정되는 인기 있는 분석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래프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방향이 주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를 가리키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아래를 가리키면 하락하는 것이죠. 우라가미 구니오는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를 올려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 주가는 결국 하락세로 돌아선다고 했습니다. 높은 금리는 회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까지 나빠지면서 주가는 더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면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유동성에 의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이런 때를 금융장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유동성을 걷어들이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만 경기는 이미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기업들의 실적은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 회복으로 인해 더 잘 나오면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실적 장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주가는 다시 하방 압력을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네 가지를 주식시장의 사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이러한 장세를 보여줄까요? 지금 미국의 위치는 우라가미 구니오 책에 따르면 초록색 원 부분인 금융장세와 실적장세 사이입니다. 이제 곧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리를 많이 올릴 때까지 실적장세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를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3년 금리 동결과 2006년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를 봐보겠습니다. 2003년 6월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고 약 1년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이 2003년 6월입니다. 앞서 말한 책대로라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2003년 6월 전을 보면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연도를 보시면 2002년으로 이때는 2000년 IT 버블이 터져서 나스닥이 엄청나게 하락할 때였습니다. 그나마 금리 인하를 해서 나스닥의 하락을 막은 듯한데요. 금리 동결 후에 나스닥은 반등이 나오면서 2004년 1월까지 무려 30%나 급등하게 됩니다. 1월에 고점을 찍고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2004년 6월까지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후 2개월 만에 시장은 1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앞서 책에서 말한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계속 주가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고 계신 차트와 지금 상황이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년 3월 코로나가 절정일 때 페드는 금리를 0.25%까지 내리면서 금리 동결을 했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금리 동결 후에 나스닥은 135% 가까이 올랐고 금리 인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나스닥은 고점 대비 21% 하락한 상태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공통점은 금리 인상이 시작하기 몇 개월 전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4년에는 금리 인상 발표 후에 18%까지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도 금리 인상 발표 후에는 더 크게 떨어질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기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페드는 마지막 금리 인하를 하고 거의 7년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기간이 무려 7년 가까이 되면서 나스닥은 239%나 상승했고, 역시나 금리 인상 발표 몇 개월 전부터 시장이 주춤거리면서 8%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후에는 앞서 보였던 차트와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후에는 역시나 급락해서 1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땠을까요? 금리 인상 발표 후에 17%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17%가 금리 인상 후에 최대 하락이었습니다. 다만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11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횡보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도 전고점을 회복하는 기간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를 정리해봐서 현재 시장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금리 인상 시기를 바탕으로 예상한 그래프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앞서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의 경향성을 보고 예상한 자료이고, 이렇게 안 될 확률도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만약 과거의 내용과 비슷하다면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나스닥이 더 하락한 후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 평균 11개월 뒤에 전고점을 회복했으므로 22년 10월이면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고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미국 시장의 움직임은 앞서 보여드린 책과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되지 않고 실적 장세 시작 전, 즉 금리 인상 시작 전부터 시장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의 힘을 믿고 주가가 너무나 급등했기에 유동성을 걷기 몇 달 전부터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기에 그 유동성 거품을 걷어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나스닥은 상승했는데요. 2006년 금리 인하 발표 후 16개월 동안 30%가 상승했고 급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금리 인하를 봐보겠습니다. 이때는 단 7개월 만에 20%가 상승했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크게 급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 모두 금리 동결 후 첫 금리 인상 발표 때까지 크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 나스닥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앞선 두 번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후 전고점을 뚫을 때까지는 두 번 다 11개월이 걸렸고, 이번에도 11개월 걸린다고 가정하면 22년 10월에 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 발표 전에 투자해야 할까요? 아니면 발표 후에 투자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발표 전과 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률상 금리 인상 발표 후에 급락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작년 테이퍼링 경우를 보면 발표 후에 나스닥은 오히려 급등하여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는 내마녀의 날도 겹쳐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발표 전후로 변동성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벤트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값을 통해 춤의 타이밍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 발표 후 나스닥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본 캔들 기준으로 최저점을 깨고 빅테크 주식들이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최근 최저점에서 추매를 한 상태에서 그 가격보다는 더 떨어진 상태에서 추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최근 저점에서 추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이 지금 상황에 맞다면 금리 인상 전에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이 내가 추매하려는 값까지 내려왔고 고점 대비 하락률 등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금리 인상이 다가오든 말든 그 조건에 부합하면 매수를 하는 것이죠. 지금 샀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신다면 그런 생각이 없어지실 겁니다. 미국 시장은 과거부터 수많은 금리 인상이 있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단 한 번만 빼고 모두 S&P 500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 금리 인상 시기에도 금리 인상은 크게 됐지만 나스닥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금리 인상 전에도
본인의 조건에 부합하면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금리 인상 후 하락해도 이렇게 멀리 보면 지금 주가는 언제 사도 싼 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금리 인상 발표 후에 시장은 악재에서로 판단하여 급등하게 된다면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종목들은 모두 빅테크 종목들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매출이 없고 미래의 꿈만 있는 회사들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빅테크들은 제가 분석해드렸다시피 하락장에는 덜 하락하고 상승장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빅테크 종목을 샀다가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나스닥이 더 급락해서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빅테크를 매수했던 이유들이 그대로면 나스닥이 하락한다 해도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추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이 15% 하락했고 엔비디아 테슬라가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마소 실적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면 어떤 악재가 터져서 미래에 이 기업들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했나요? 주가는 하락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고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호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싸진 지금은 언제 사든 좋은 주가라는 뜻이죠.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각자가 투자 기준을 세워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금리 인상 전이라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가 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전고점을 뚫고 지금까지 상승해 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국 시장 인버스를 사시려는 분들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반하는 투자를 하지 말라. 나는 미국에 태어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국을 투자하는 이유도 버핏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나스닥은 우상향이며 전 세계의 자본이 모이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개미들이 유일하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시간이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금리 인상과 내마녀의 날이 있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단기적인 잡음에 흔들리지 말고 멀리 보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